오늘의 미국. 오늘은 미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걸 축하하는 컬럼버스 데이입니다. 그러나 추세는 컬럼버스 때문에 고통받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원주민의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이탈리안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차별받던 시절 컬럼버스를 앞세워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갔지만 지금은 원주민을 약탈한 게 자랑일 수는 없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납니다. 원주민에게는 폭력의 역사인 컬럼버스 데이를 거부하는 추세인 지금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에서 열린 대통령 지지 모임에서는 가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라이벌과 언론사를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는 비디오가 상영돼 논란입니다. 미국이 쿠르드족을 배신한 뒤 터키의 공격을 받은 쿠르드족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적인 시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웃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해 미국을 도와 아이시스를 공격한 쿠르드족을 터키에 발할해 버린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시작된 이후 하루 59번 트윗을 한 날도 있고 가짜 주장은 점점 심각해진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중국 회사 이사직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외국계 회사와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 보조를 받는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다는 행정부 정책에 연방법원이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지만 중국이 미국을 믿지 못한다면서 최종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미국인 3명으로 가난함을 줄이려는 가장 효율적인 연구를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피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일신입니다. 헤드라인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잘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뉴스가 없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그 같은 발표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정리까지도 전부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그 내용을 보도를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미국에서도 뭐 뉴욕타임스 아니면 주말에 또 이코노미스트도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하길래 이제는 해외 언론도 이 내용을 전하는가 보다 했더니 결국은 그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은 오늘 그 컬럼버스 데이라고 아직까지는 부르는 지역이 많고 그러나 그 원주민의 날이요. 그 Indigenous Peoples Day라고 바꾸는 곳이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인데 워싱턴 DC도 컬럼버스 데이를 그 원주민의 날로 바꿔서 오늘 처음 기념을 하고 있고 미국의 많은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은 이제 바뀌는 추세가 왜 그런가? 그러면 왜 과거에는 컬럼버스 데이라고 했는가? 이런 미국의 그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오늘 휴일이잖아요. 이 내용부터 좀 전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다면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1942년 10월 12일에 36일 동안을 저쪽 이제 스페인 그쪽에서부터 대서양을 넘어서 바하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꼭 딱히 그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아니지만 바하마인데 그리고 그 뒤에 쿠바로 갔고 쿠바가 중국인 줄 알았다는 거죠. IT를 거쳐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갔는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 컬럼버스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랜 동안 미국에서 컬럼버스 데이를 기려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주민의 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물론 시작은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원주민의 날로 해야지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몇 년 사이에 확 바뀌는 겁니다.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같은 유럽 탐험가의 폭력에 견디고 살아남은 그런 그 원주민 커뮤니티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루이지아나주에 있는 그 벨리 그 샴페인이라는 이런 여성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원주민의 부족 연합체가 있잖아요. 페티션을 받아서 그 루이지아나의 주지사에게 이거 우리 바꿔야지 된다. 원주민의 날로 했더니 그 주지사가 민주당이거든요.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그렇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살을 한 인간이 아니라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그 날로 해야지 된다. 침략의 원흉을 영웅으로 허용할 수 없다. 물론 콜럼버스가 했었던 그런 그 위대한 인간적인 그 발견, 그 탐험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루이지아나주가 이제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원주민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미국에서 뭐 몇 개 도시도 있고 카운티별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원주민의 날로 콜럼버스 데이를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정부로는 적어도 10개 주가 원주민의 날을 어떤 형태로든 기리고 있고요. 또 어떤 주는 두 가지를 약간 교차해서 하는 그런 그 주도 있고요. 하와이 주는 디스커버스 데이라고 하고, 사우스다코타 주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데이, 원주민의 날로 딱 그 정해놨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는 젊은 학생들의 마음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해서 원주민 날로 기념하는 지가 아주 오래됐고, 적어도 100개 이상의 도시와 또 카운티와 또 미국의 여러 그 타운이 원주민의 날로 바꿨습니다. 뭐 말 그대로 500년 미국이라는 나라 역사적으로 딱 세우기 그 이전부터 유럽의 그 탐험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고, 뭐 약탈, 강간, 뭐 학살, 점 뭐 이런 그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책 해서 질병까지 퍼뜨리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콜럼버스가 탐험을 할 때 첫 유럽인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다. 미국도 아니고 바하마였는데 그걸 어떻게 축하하는가 하는 마음이 점점 그 강해지는 건데, 이렇게까지 되기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많은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은 콜럼버스 데이를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유산, 역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탈리안 아메리칸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 유대인이 그 학대를 받았었던 아이리시가 그런 것처럼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이제 학대를 많이 받았는데, 미국의 이민자로서. 그런데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이렇게 영웅으로 놓고 우리도 거기에 이제 얹혀서 가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1892년도에 아주 그 뉴올리언스에서 11명의 그 이탈리안 아메리칸계가 린치를 당한 거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백인들에게 린치 당한 것처럼 그 폭도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자 하면서 1934년도에 전국적인 그 콜럼버스 데이라고, 미국 땅에 발도 붙여보지 못한 그 콜럼버스 데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그 당시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딱 세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야 해서 안전과 뭔가 이탈리안 아메리칸을 받아들여 달라, 이런 것을 해서 뭐 많은 그 이득을 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2017년도에 뉴욕시에서 센트럴파크에서 누군가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파손을 했을 때, 그때 전국 이탈리안 아메리칸 재단 뭐 회장도 그랬고, 뉴욕타임스에 아니 역사를 무너뜨린다고 역사가 바뀌느냐? 그거 아니다. 문화 충돌이 우리를 분열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미 1, 2년 사이에 더 인디언의 날로 해야지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커져서요. 물론 한쪽에서는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이라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던가, 아니면 그 같은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뭔가를 그 발명을 할 때나, 아니면 몸으로 발로 직접 어딘가를 가서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정수가 아니던가라고 많은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면들도 모두 인정을 하고 이탈리안 아메리칸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역사를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 사실 유럽인들이 미국에 와서 질병까지 퍼뜨리면서 인간에 대한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시대정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탈리안 아메리칸도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 당시의 그 행위를 자신들이 아주 축하하고 영웅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인 겁니다. 이제는 또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의 경우는 이 땅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좀 적으니까요. 제가 어제 그제 그 조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조커에도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그 시절은 지났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억압을 했었던 그 원주민을 생각을 하자. 폭력을 축하하는 것은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인디언들의 상처에 소금을 계속 뿌리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인디안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자신을 학살한 사람을 축하하는 컬럼버스 데이를 늘 보고 자랐어야 됐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해서 1992년도에 서부에서는 버클리 시장이 그 당시에 로니 행컥 시장이었는데 민주당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 상원의원도 했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버클리 시장에게 이거 안 됩니다. 컬럼버스 데이가 아니라 우리 원주민의 날로 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본인도 처음으로 원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사실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UN 컨퍼런스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주장을 했었고 1989년도에 사우스다코타가 처음으로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꾼 날이군요. 제가 앞서 루이지아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정합니다. 사우스다코타가 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꿔서 다음 해인 1990년도에 처음으로 축하를 했고요. 도시로서는 버클리가 첫 도시였고 퓨 리서치 센터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컬럼버스 데이냐 원주민의 날이냐는 정말로 미국에서 가장 모순이 되는 할러데이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직도 컬럼버스 데이를 기념을 하느냐 아니면 원주민의 데이를 기념하면서 오늘을 할러데이로 하느냐. 참 19세기 그 당시에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이 3등칸 선실에 배에 타고 미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컬럼버스 데이가 원주민의 데이로 되게 됐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영웅의 개념도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면 위너 테이크스 올의 영웅이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위너가 테이크스 올 하면서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게 무슨 영웅이냐 가해자지 이런 면으로도 보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발견이라든가 위험 감수라는 그런 인간이 한계에 도전하는 것에는 가치를 두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지금 미국에서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의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든가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프라이어리티라는 프로 트럼프 그룹입니다. 사흘 동안 대통령의 그곳에서 돈을 벌어주면서 거기에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컨퍼런스를 사흘 동안 했으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에요. 저는 비디오를 봤는데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도 그 비디오를 그대로 인터넷 웨브사이트에 링크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냐면 누군가가 양복을 입고 얼굴에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겁니다. 해서 Church of Fake News라고 해서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신도들이 쭉 앉아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이 페이크 트럼프가 자신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리에 총을 쓰고 칼로 뭐 이렇게 하고 몸에 불을 지르고 때려 눕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의 오거나이저인 알렉스 필립스도 뉴욕타임즈가 물어봤더니 그 클립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거다. 우리 컨퍼런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프라이어리티라는 이 그룹이 우리는 모든 정치 폭력을 거부한다. 건전한 대화를 장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컨퍼런스에 대통령의 아들도 가 있고 전에 그 백악관 대변인을 했었던 세라 허커비도 가 있고 플로리다 주지사도 참석했는데 본인들은 안 봤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고 백악관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백악관에 이제 새로운 대변인이 트위터로 말로 한 게 아니라 요즘은 대통령이 다 하니까요. 스테파니 그레이샴이 대변인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서 양복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다 꽉 차 있었는데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탈출하는 사람에게도 총을 쏘고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때려 눕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연단 재단 얼터에 올라가고 의자를 걷어차고 뭐 사람들 얼굴에 펀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뒤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장도 이제 탈출하려고 하고 존 맥케인의 목을 뒤에서 공격하고 이미 숨진 사람이에요. 로즈 오더넬 대통령 싫어하는 여성 코미디언이죠. 얼굴을 칼로 머리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맥신 워럴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정치인에게도 또 버니 샌더스에게도 총을 쏘고 밋 럼니는 인질로 잡았다가 그냥 바닥에 확 던져버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뒤에서 쳐서 벽으로 확 던져버리고 MSNBC의 미자 브레진스키도 공격하고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뭐 하비 와인스틴 제작자요. 이 사람은 민주당 많이 지지했다고 그러겠죠. 아담 쉬프 현재 민주당의 하원 정보위원장 공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NN 로고가 있는 그 펄슨을 얼굴에 총을 딱 쏘고 연단에 올라서 마치 잘했지 하고 웃음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백악관은 아니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지만 뉴욕타임스는 그 잔인한 장면은 사진조차도 실지 않았고 오히려 드러지 리포트가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던 요즘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팍스도 드러지 리포트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하고 총을 딱 들고 있고 그 앞에는 아주 젊은 여성으로 보입니다. 신도가 있는 그런 사진을 실었고요. 백악관은 뭐 우린 이것을 규탄한다라고 비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2017년도에 링 위에서 CNN을 로고를 그냥 확 밟아버리는 발바닥에 보면 CNN 사람이라는 듯이 그렇게 이제 레슬러로서 때려 눕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런 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모임에 대통령 리조트에서 있었던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야, 이건 정말 너무 유치하다. 그리고 너무 혐오스럽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뭐 한국 뉴스도 중요하고 미국 뉴스도 중요해서요.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선택을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요즘 대통령이 하루 평균 36번을 트윗을 한답니다. 하루에 36번을 트윗을 하고 대통령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59번 트윗을 했는데 뭐 물론 이 가운데 리트윗도 포함이 돼 있겠죠. 20분 안에 33번, 20분 사이에 33번이나 트윗을 했답니다. 그게 아마 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그것도 국토안보부 장관도 대행입니다. 국방장관도 대행이고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행이고요. 가장 중요한 제가 직책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행이 이제 사임한다 하는 발표를 한 트윗으로 알린 그 내용까지입니다.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동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했는데 그보다도 더한 협조를 원한다는 거죠. 난민 정책에 있어서 엘살바도르 난민을 받아들인다던가 이런 서명 같은 것을 했기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보다 더 강한 사람을 지금 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트윗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하루에 최근에 18번 트윗을 했답니다. 그런데 탄핵 조사 이후에, 절차 시작된 이후에 36번을 트윗을 하고 9월 29일이 이제 탄핵 절차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발표하고 닷새 뒤거든요. 48번 리트윗했고, 그때 한 뭐 트윗 가운데 이거 뭐 나를 탄핵시키면 내전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보다 점점 더 가짜인 주장을 많이 한답니다. 하루에 평균 14번 가짜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65일 동안 하루에 평균 22번씩 가짜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뭐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은데 저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지금 뭐 탄핵 절차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좋다, 지지 기반을 뭉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탄핵이 될 가능성이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오욕의 역사잖아요. 하원에서 탄핵 투표가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그리고 지금 상원도 알 수 없고 대통령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 너무 상원 의원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쿠르드족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휴일 끝나고 나면은 의회에서 다시 대통령이 나가지 마라 해서 지난주에 안 나갔던 유럽 대사도 청문회에 나가고, 우크라이나 전 대사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난 그 전 대사는 지난주에 그 청문회에 나가서 내가 사실은 하지도 않은 말 갖고 대통령과 루돌프 줄리아니에 의해서 모함돼서 결국은 쫓겨났다는 얘기잖아요. 조 바이든 뒷조사해라 하는 것에 협조를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러시아 어드바이저도 전입니다. 전이라는 포모자가 붙은 사람들은 의회에 나가서 희원보다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번 주에 증언하기로 돼 있고, 내일은 또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루드 동맹을 배신함으로써 손에 피를 묻혔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은퇴한 해병 대장이요. 별 4개인 존 알렌 씨가 지금 주말에 계속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팍스 앤 프렌즈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브라이언 키메드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함으로써 터키가 시리아 북부에서 아이시스를 잡는데 미국을 도왔던 쿠르드족을 터키의 공격을 받도록 한,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상 이상의 나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터키 내부의 쿠르드족과 또 시리아 바로 남쪽에 국경이 있는 그 시리아 북부에 있는 이 쿠르드족이 내통하면서 서로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고 터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우리가 그쪽을 남쪽으로 가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이라도 잡아놔야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미국은 쿠르드족이 필요했었던 거죠.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잡았어야지 되니까. 쿠르드족이 워낙에 용맹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용맹으로 말하자면 용맹찬란한 그런 부족이잖아요. 4,500만 명이나 인구가 있으면서도 나라가 없어서 여러 나라에 이제 서로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런데 터키가 우리 좀 시리아 북부에 있는 크루드를 좀 잡아야지 우리가 안정되겠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독재자 터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리저리 구워 삶으려고 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아이시스를 잡는데 크루드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루드족이 11,000명이 숨졌고 12,000명까지 보고 있어요. 넓게는 미군은 단 3명 숨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시스 잡았다고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다.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 지키려고 그랬지. 어쩌라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도 안 왔잖아. 2차 대전에도 안 왔잖아. 2차 대전에도 나라가 없었죠. 그때도 쿠르드족은 다른 나라 이름 아래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터키가
딱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주 일요일에 전화 통화를 하고 며칠 만에 크루드족을 지금 완전히 크루드족 그 대장의 말에 따르면 미국 대사에게 아이시스 대사에게 대행에게 부대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너희 대통령이 배신을 해서 우리가 지금 터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다. 나가려면 아예 빨리 나가라. 우리 러시아와 손잡게, 러시아를 초대하게, invite 하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미국이 어정쩡했죠. 그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놓고는 이제 터키가 침공을 하고 하니까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고 경제 제재한다는 것도 금요일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미국 재무장관이 발표는 했는데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또 경제 제재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는 하던데요. 그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아니 침공하라고 길을 열어줄 때는 언제고 며칠 만에 또 경제 제재한다고. 그러나 too late. 이미 크루드족은 미국이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아예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리아의 미국의 적인 아사드 대통령과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했던 거죠. 크루드족을 우리가 그렇게 써먹고 버리면 크루드족은 러시아, 이란, 시리아와 손을 잡을 것이다. 러시아, 이란이 지금 그 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뭐 대통령이 뭐 내가 뭐 긴장 완화하도록 뭐 제 중재 역할을 하겠다. 다 소용없어진 일이 지금 그 돼버렸고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잘한 결정이다. 우리는 중동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어. 우리 군인 목숨이 중요해 하면서 1,000명을 아예 빨리 지금 철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인 목숨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000명의 군인과 장비를 보냈거든요. 시리아에 있던 군인은 전체적으로 1,000명이었고 군인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왜 보내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이란과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유조선에 대해서 충돌도 하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란으로부터 보호한다고 3,000명의 군인과 장비를 보낸 겁니다. 그럼 시리아에서 아이시스를 잡는데 3명밖에 사상되지 않은 미군 특수군은 다 철수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란에 당장 무슨 뭐 공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안에 아이시스가 우글우글한 것도 아닌데 거기는 3,000명을 보내니까 대통령이 군인 목숨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도 지금 설득력을 조금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로서는 이래저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나의 정치 라이벌인 그 조 바이든을 이제 그 좀 뒷조사를 해라. 페이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에게 페이버를 너가 줄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것도 참 지금 방어하기가 힘들고 크루드족도 그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럼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터키의 대통령도 그동안 계속 2년 동안 우리 침공할 거야 하면서 침공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허풍 떠는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허풍 떠는 줄 알고 그래 이것도 말이 되지는 않기는 않아요. 그러면서 설마 하겠어? 했는데 정말로 해서 아주 그 쿠르드족을 지금 말살하고 있으니까 미군 특수군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철군하기 직전에 팍스와도 인터뷰를 하고요. 전화로도. 그리고 뉴욕타임스와도 인터뷰를 하고 대부분의 미군 특수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이었던 것이 미군이었던 게 이렇게 부끄러워져 본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양심에 5점을 남겼다. 그들은 우리를 믿었는데 우리가 약속을 깼다. 쿠르드족이 미군 그 아직까지 철군하지 않은 그런 그 시설에 가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한 미군 병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역시 그 모든 군인들이 I'm ashamed라고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도 많이 하고 본인의 그 지지 기반에게 뭔가 그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는 군인들을 위해서 이걸 다 철군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저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3,000명 파병했다는 얘기는 전혀 그 하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트윗 정치 같은 것도 더 좀 강렬해지고 하는데 지금 그 오늘 아침에 그 팍스 뉴스에
그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도 그렇고 많은 상원 의원도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무 그 위험한 것 아니야? 그리고 AP통신 그 보도한 것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와 전화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상황실에서 하고 뭐 국무장관, 뭐 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무실에 나오기 전에 그 대통령 집이요, 잠자는 그 관저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많대요. 그리고 그럴 때는 또 딸을 부른답니다. 딸을 불러서 전화 통화하는 그 외국 지도자를 이렇게 딸에게 바꿔준다는 거죠. 인사소개를 서로 시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좀 조사 좀 해주지. 그렇게 얘기한 그 전화 통화가 한 30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크루드족을 배신한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번 주 대통령직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아주 우리 농부들이 너무너무 좋게 됐어 라고 트윗을 했지만 그것도 또 알고 보니까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는 지난 주말에 1단계 그 무역협상에 합의를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 합의한 것 가지고도 중국이 서명하기 전에 미국에 좀 더 다져둬야 될 것이 있다 해서 서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표시를 했거든요. 15개월이나 지금 끌어왔었던 이 무역 그 대치인데 원래 이 내용이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약간 그 선물 거래에서 S&P 500 지수 같은 것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좀 나빠졌죠.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한 그 내용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오늘 며칠인가요? 14일 내일부터 원래 중국산 일부 그 품목에 대해서 현재 25% 관세 붙이던 것을 5% 늘려서 30%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미국 농산물을 최고 한 500억 달러까지 수입해 간다. 그런 것이었고 그밖에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외환 보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것을 더 단단하게 해두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달에도 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붙이는 것이 시작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고 나서 우리는 서명을 할 것이다. 해서 어쩌면 그 베이징에서 다시 연구를 하고 다음 달에 칠레에서 그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그 회의가 열리니까 그때 그 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룸버그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더 이상 이제 그 미국과의 이런 협상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중국의 입장을 많이 강조를 해서 보도를 했고요.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헌터 바이든이라는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 회사에서도 이사로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가스 컴퍼니에서는 원래 임기가 5년이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가 임기였었고 지금은 그 회사 이사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그 지지를 하는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니까 요즘 사모펀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국 장관. 이제 장관 아니네요. 전 장관이네요. 당장 이제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이 사모펀드와 마찬가지인 그런 개인 자산 회사 중국 정부가 지지하는 여기에 이사로 있는데 이달 말에 이사직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외국과 연관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가스 컴퍼니 브리즈마에서 5년 이사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회사가 이 사람이 이사가 되기 전에 이미 회사의 CEO가 돈 세탁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4월 달에 이 그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큰 그 법률 회사 뭐 보이스 쉴러 이렇게 시작되는 그 LLP 그 법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의 그 파트너인 그 보이 그 쉴러에게 그
그 브리스마라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회사 내부가 그럴 경우 다른 컨설팅 회사를 고용을 해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 헌터 바이든이 본인이 일하던 법률 회사였으니까 그랬고 그 당시에 그 가스 컴퍼니의 전 폴란드 대통령인 알렉산드르 크바스니예브스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크바스니예브스키가 바로 이 헌터 바이든을 이사로 데이 바이 데이 일하는 이사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사로 하자 해서 리크루트를 해서 그 리크루트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일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중국 회사에 대해서는 손 떼겠다고 했고요. 그 이 문제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보도를 했거든요.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는 사실 쭉 읽어보면 원래 그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상당히 좀 균형 감각이 있는데 어제는 그 조국 장관 내지는 그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기운 그런 보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보도 자체의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의 집회를 얘기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지금까지 그 과정을 쭉 그 설명을 하고 특히 이제 광화문의 시위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목사가 주도를 해서 마치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할렐루야 하고 난 다음에 헌금통 들이대는 것과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조국 그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물론 많은 부분에 의혹이지 아직 그게 완전히 범죄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국의 장관이 위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위선적인 부분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검찰이 이제 그 두려움을 퍼뜨리고 어떤 위기에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빠져나갔는가 거기에 대한 조국의 위선보다는 검찰의 두려움을 더 증오한다 하는 한 사람의 교수였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중요하게 인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뉴욕타임스가 보기 드물게 좀 균형이 깨진 보도를 했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다시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하루만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나의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더 이상 부담을 주기는 싫다. 이제 이 정도 불쏘시개를 검찰 개혁에 했으면 나는 물러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내용도 뉴욕타임스 정도가 지금 그 큰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를 이용하고 또 이제 뭔가 내부의 문제가 국내 이슈에 있을 때 검찰을 활용을 해서 뭐 다른 데로 뭐 이슈도 돌리고 이런 것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전했고요. 뭐 실제로 지금의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도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이 세 사람을 전부 감옥에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때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우리 검찰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내려가서 심지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지지하는 비율보다 높아졌고 단 하루지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었습니다. 주말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 사임하기를 원했고 본인이 사임하는 식으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수순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그 조국이 아주 검찰개혁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임명으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켜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까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와이프가 뭐 표창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가 된 거고 또 이쪽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그렇게 많이 그 수사를 해놓고 왜 아직까지 못 내나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무죄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휴대폰이라든가 은행 계좌에 대한 영장은 청구할 때마다 발부가 거부됐다는 게 이제 최근에 드러났고요. 법을 위반하진 않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논문 그 제일 저자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병리학회 측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더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했겠죠. 조국을 끌고 가다간 내가 완전히 가라앉겠다 하는 판단으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지고 뭐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도 이건 아니다. 어쨌든 그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에 한 논문도 제출을 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이 조국 딸로 인해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갔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그 이코노미스트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실력주의를 약속을 해놓고 법무장관을 그렇게 임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게 영화 기생충에서 오빠 뭐 대학교 못 갔는데 대학 증명서 만들어준 동생 뭐 이런 거와 뭐 비슷하고 그리고 그 영화 장면에서도 보여주듯이 딱 그렇게 제적 증명서를 그렇게 가짜로 만든 걸 갖다 주니까 전에 그 과외 선생이었었던 사람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보지도 않더라. right people을 만나면 그만큼 뭔가 인맥 같은 것도 중요하고 다 소용없다. 그리고 부의 불평등 같은 거 이게 안 되고 공정한 그 사회를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되고 해서 조국 스캔들이 그 누구죠? 정유라 뭐 그 얘기와도 이제 그 같이 그 선상에 놓고 보면 비슷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지적을 했고요. 아무튼 위선이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공정한 사회. 그런데 여전히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사람도 특권의 특권은 다 받고 있더라 하는 이코노미스트와 뉴욕타임스가 이런 그 보도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조국의 그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모피 판매를 제조 금지 다 하는 주가 됐습니다. 주말에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요. 옷, 신발, 핸드백, 뭐 강아지 털, 고양이 털, 소가죽 털, 사슴털, 양털 전부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요.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동물보호협회가 그동안 많이 이 안이 통과되도록 애를 썼고 모피 시장은 미국에서 2014년도가 최근에 자료인데 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사치나 구찌나 조지 알마니 같은 데는 이런 모피 같은 것을 이미 스탑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노벨상 다 끝났습니다. 오늘로 경제학상을 마지막에 발표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받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경제학상 3명 공동 수상자도 전부 미국인이네요. 그런데 세계의 가난함을 줄이려는 접근을 아주 작게 좀 쉽게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육과 어린이 건강에 포커스를 둔 3사람입니다. 2사람은 MIT, 1사람은 하버드인데 2사람은 부부예요. 이름 너무 힘들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90년대에 케냐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까지 학교 교육과 어린이 건강을 좋게 했더니 가난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노벨상 받은 사람 3사람 가운데 2사람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 한 사람은 파리에서 태어나서 이중 국적자고 이 2사람은 부부거든요. 한 사람만 미국 태생이거든요. 노벨상을 받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보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이 좋다고 미국에서 살면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은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deserved 할 그럴 권리가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 여러 가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못 받게 하는 그것은 연방 법원에서 이거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서요. 맨하탄에서 시행 중지입니다.